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오늘은 예측 못하기로 펠레보다 더한 부러진 각도기님을 모시고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틀려서 죄송합니다. 네, 증시 격도기 박상준입니다. 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적응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최근에 시황이 네. 참 이렇게 출렁출렁 거린다라고 그래야 되나요? 왜 그런지 또 바로 이렇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로 드릴게요. 네. 저 개인적인 그냥 제가 느끼는 바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누구도 정확하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저거를 많이 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3억 대주주 양도권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뭐 그 공모 열풍이 끝나서 그렇다,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9월 달까지 굉장히 가열차게 달려왔잖아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랬고, 그리고 유례 없이 개인들 투자가 많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전히 지금도 신용이 풀로 차 있습니다. 신용 매수 풀로 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그 상황들이 굉장히 열띠게 왔는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무너지느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아닌데, 너무 단기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 오래 달리기 해야 되는데 페이스를 많이 올린 거죠. 페이스를 많이 올렸으니까 좀 지쳐서 좀 쉬어가는 구간에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실패 없이 좋은 흐름들만 봤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9월, 10월을 통해서 실패를 본 거죠. 예, 실패를 보면서 조금 심리적으로 냉각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흐름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거래량이 확연히 줄었어요. 양 자체가 많이 네, 줄었다. 네.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사람들이 옛날처럼 열기를 띠고 막 달려드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못 달려드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4월달 이후는 거의 논스톱으로 쫙 왔잖아요. 9월까지는. 그러니까 오르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누구나 돈을 쉽게 버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뛰어들어가면서 점차 거래량이 늘었는데 한번 얻어맞고 나니까 다른 세계도 있었구나. 그리고 심지어 뭐 영끌이란 표현, 영끌이 뭐예요? 영혼까지 끌어서. 그거 맞죠? 네. 그러니까 영끌 고점 단어야. 그게 영끌이라는 게 고점 단어인데, 하여튼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휴죠. 지금 영원히 휴식해야 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면 각도기님께서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조금 쉬어가는 거지 뭐 큰 하락을 맞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또 하나 이제 이유가 일종의 모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할 것이냐요. 근데 미국 시장이 지금 대선 이슈로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뭐 부양책 관련해서는 저게 뭐 확인할 거네, 바로바로 합의 안 나올 것 같은데 합의 나올 줄 알고 오르고 안 나올 것 같다고 떨어지고 하는 게 옆에서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좀 웃기고.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그러면 네. 사실 합의를 하고 안 하고는 미국 내의 문제인 거고, 우리나라는 거기에 이제 이렇게 한 발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보다 훨씬 더 진폭이 큰 것 같아요. 떨어질 때 더 많이 떨어지고 오를 때는 진짜 조금 오르고. 그럼 위쪽으로는 진폭이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돼야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이 조금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는 이만큼 떨어져. 네. 라는 고민?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아요. 코스닥은 조금 많이 올랐죠. 코스닥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소는 하신 말씀이 맞고요. 네. 코스닥은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조정폭도 조금 크게 나타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글로벌리하게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국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입장이라기보다도 중간재를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이라 보니까 조금 뭐랄까 리본 체조의 리본의 중간 또는 끝처럼 좀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이런 중국 시장, 이런 중국은 아니고 미국 시장을 본 시장으로 생각하고 시장에 같이 따라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시장은 어떠냐라고 본질을 묻는다면 전 싼 것 같아요. 싸다. 예, 싸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내내 시장이 그렇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틀렸던 근본적인 이유가, 시장을 한 주 내내 이거 방송 언제 나가지? 한 주 내내 틀렸던 이유가 달러가 떨어지는데
원화가 이번 한 주 올해 들어서 제일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이번 10월 둘째 주 추석 이후에 이 시장 흐름이 원화가 전 세계 통화 중에 지금 제일 강세 통화인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물론 이제 수출 대기업들 중에 일부는 그 단가 마진이 축소가 되니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과거의 흐름상으로 봤을 때 원화가 강세고 앞으로도 더 강세가 갈 거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외국인 투자들이 진입을 하는 경향이 높고 이번에도 초반에는 좀 들어왔잖아요. 근데 후반에 지금 좀 빠져 있지만 그렇게 보면 한국 시장의 가장 중요한 매도 세력이었던 외국인들이 매수 세력으로 전환한다면 이게 소위 말하는 시즌 2 도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달러는 약세일 것 같다. 앞으로도 하여튼 당분간. 당분간. 제가 저의 예측을 얼마나 길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 한국 주식은 며칠,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은 뭐 몇 달, 뭐 이런 식으로 또 환율은 얼마 이렇게 해서 뭐요 각국인님의 그 예측에 그 기간을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제일 못 맞추는 건 한국. 네, 한국 주식은 못 맞추겠습니다. 그건 어렵고. 근데 어쨌든 그 약간 기조적일 거예요. 왜냐면 왜 기조적일 거냐면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주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지금까지 약 3조 한 3조 가까운 걸 부양책으로만 3조 달러를 풀었고 추가로 대선 전후로 해서 2조 달러를 또 추가로 푼다. 5조 달러. 거기서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이 없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할 건가? 또 푼다. 또 푼다. 근데 이 양이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뭐 2조 달러를 협의하는데 부양책이 되냐 안 되냐는데 가끔씩 곰곰이 생각해봐야 돼. 이 돈의 양이 얼마나 가? 이 돈의 양이 엄청 많은 돈이에요. 5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얼마죠? 6천조잖아요. 저는 5천조라 그럴 뻔했어요. 6천조예요. 그 환율 강세로 가면 5조 6천억. 뭐, 예. 5,600. 헷갈리네. 5,600조. 예, 5,600조예요. 반경이에요. 우리는 보지 못한 나라인. 우리나라가 2천조 정도 되죠. GDP가 맞죠? 2,000조예요. 그 정도 되죠. 맞죠? 5,000조 맞는 거지. 우리 GDP보다 돈을 더 쓰는 거지. 그런 걸로 맞잖아요. 5조 달러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제 집에서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달러 약세에 의해서 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례적으로 뭐 이 달러가 약세가 된다 남들이 보면 그런가? 근데 이거는 다 똑같아. 지금 보면 전문가하고 뭐고 다 똑같은 거야. 이 근본적인 생각을 좀 덜한 건데 일반인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돈의 양은 계산할 수 있잖아요. 이 돈의 양이 얼마나 큰 거냐 봤을 때 그럼 우리는 그만큼 돈을 풀었느냐 하고 같이 계산해 보면 되죠. 유럽은 같이 막 제로 금리 하고 마이너스 금리 하고 돈 계속 갖다 지금 유럽하고 미국하고 돈 풀기 싸움하는 거잖아 거의요. 누가 많이 풀 수 있어? 누구 주머니가 더 커? 뭐 이런 분위기니까. 근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돈을 풀면 우리는 항상 노심초사 우리나라가 거덜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빚을 많이 져가지고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냐? 미친 것들 아니냐? 정신 차리자. 우리가 언제부터 먹고 살았다고 이러냐? 막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돈을 풀 때 조심조심해요 분위기가. 그다음에 결국 그 상황들은 뭐냐면 우리가 잘해서라기보다도 남들이 하도 써대니까 우린 건전한 집안이 돼서 건전한 집안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진짜 원화가 기조적인 강세일 때 대세 상승이 큰 상승이 2번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1,000을 넘어갈 때 또 2,000을 넘어갈 때 이렇게 쭉 보면 원화가 강세일 때가 그렇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배울 때는 좀 다른 게 수출하는 나라에서 원화가 강세일 때는 기업들이 수출하기가 힘들어진다라고 배웠는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원화가 강세일 때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때문에 맞죠? 왜냐면 달러를 들고 있으면 손해잖아요. 지금 오늘도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게 고객들하고 상담을 제 고객들이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럼 이 달러를 지금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채권도 못 가. 미국 채권도 못 사겠고. 왜냐면 채권 가격이 오르면 달러 약세보다 채권 가격이 더 올라지면 오케이 하고 가는데 그동안 그렇게 했죠. 근데 채권 가격도 안 오는 게 이제 눈에 보이죠. 달러도 약세되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금을 사려고 했더니 금 가격도 많이 올랐죠. 이게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이제 원화는 못 갖고 있겠는데 그래도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분들이 계셔요. 어쩔 수 없이 뭐 사업을 한다던가 네. 이러면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완전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2,000달러 넘어서면서부터는 금 가격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졌고 그걸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기는 최소한 어려워졌어요. 2,000달러 넘어서 좀 짧아. 2,000달러 넘어서면서부터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이건 차라리 배당주를 하시죠 라고 가이드를 드렸어요. 미국의 배당주 그런 정도 가이드를 드렸고 다시 하나 더 있어요. 네. 아까 근데 과거하고 좀 달라진 상황들에 대한 고민, 산업적 고민이 환율과 관련해서 있어야 되는데 옛날 가발, 옷, 섬유 뭐 이런 거 팔 때는 정말 1원이 아쉬웠죠. 환율 1원이 아쉬웠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반도체 뭐 그렇죠. 자동차는 근데 영향을 좀 많이 받지 않나요? 많이 받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현대차의 전망을 여전히 상당히 좋게 봅니다. 저는 지난 6월 달에도 현대차를 좋게 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동차 ETF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자동차 되게 좋게 봤고 실제로 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넣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일단 한번 접고 보자. 제가 그 외국계 리포트를 봤는데 숫자만 봤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가격보다 낮은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자동차? 예, 자동차에서 그 일반인들이 그렇게 리포트 읽고 그런 거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영역 좀 침범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현대자동차를 가지고 있어갖고 뭐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시총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런 내용이 있는데 환율 때문에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빅히트는 비쌌죠. 네. 비쌌죠.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아주 정말 비쌌다. 막 이렇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죠. 정말 좋은 질문인데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입 바른 소리 잘하잖아요. 입 바른 소리 잘하고 아미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셨나요? 네,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 여론의 세상의 1%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악성 댓글 1%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걸 제가 이제는 느꼈어요. 저는 원래 약간 또라이질이 있어서 아이고 XX 하네 됐어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데 근데도 불구하고 약간 제가 부담을 느낄 정도면 애널리스트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14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리포트를 적거나 이런 것들은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분은 거기서 파라다이스로 가신 거죠. 자기 생각이 파라다이스로 가신 거예요. 아니 왜 틀릴 수 있죠. 근데 조금 뭐 과하게 틀리긴 했지만. 그래도 공모가보다는 지금 비싼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게시판에 참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뭐 5천만 원을 빅히트를 샀는데 환불되느냐라고 얘기를 이제 할 정도로 주식을 잘 모르고 공부를 하지 않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은 상황에서 공모주가 너무 비싸게 책정되는 부분들은 조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고민스러운 부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또 상장될 회사들 또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총쏘는 회사도 있고, 뭐 또 라이언 상무님께서 다니시는 뭐 은행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빅히트가 공모가를 조금 낮추는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중에 돈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예전에 또 드렸던 말씀인데 엔젤 시장, 그러니까 엔젤 투자 시장, 그다음 벤처 투자 시장, 그리고 뭐 프리 IPO, 뭐 이런 등등등 해서 이런 시장들에 지금 돈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밸류에이션 친다 그러거든요. 가격을 측정받는 거예요. 기업을 하나 했을 때 이게 얼마짜리 기업이냐 이런 걸 측정받는데 장 외, 그러니까 시장 외 바깥에 다들 엄청 비싸요. 장외에서 다들 엄청 비싸고. 시장 안만 엄청 싸. 여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시장에 오면 이제 몰락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냐면 제가 이번 주에 누구하고 만났는데 이거
개인 방송이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 백도어라는 게 있어요. 회사를 사는 거죠. 근데 회사 자기가 상장을 하고 싶은데 빨리 상장을 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나와 있는 회사를 그냥 주식을 다 사버리는 거죠. 장내에서 살 수도 있고 장외에서 살 수도 있고 뒤로도 살 수 있죠. 어쨌든 그렇게 사면 상장이 제가 대주주가 되면 저쪽보다 내가 대주주가 되면 우리 회사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소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이거 뒤로 들어갔다 그래서 백도어라고 해요. 백도어 리스팅, 그래서 백도어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거래소 백도어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그렇죠. 네, 당연히 네, 질문 잘못했네 일반인들한테. 네. 아, 네. 죄송해요. 네. 정말 상상. 몇백억 이상이에요. 몇백억 이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해요. 시장에서 그냥 통용되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 껍데기밖에 없어. 회사가 돈을 하나도 못 벌어. 근데 이 회사는 얼마를 주고 백도어를 할 거냐? 거래소는요, 코스닥하고 달라요. 코스닥은 좀 매물이 많지, 많은 좀 많으니까 밸류에이션도 지금 높게 책정돼 있지, 월등히. PER 한 30배 되잖아요. 여기는 10배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다 케이스로 틀린데 그냥 제가 이제 만나본 케이스만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증시각도의 팁이니까 우리끼리만 얘기를 하면 한 1,000억 해요. 상장시키는 데만. 아니 백도어는 이 회사를 사버리는데 한 1,000억 비용 좀 비싸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말은 한 1,000억 들이고 사는 거예요 회사를. 이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돈은 많아요 시중에. 시중에 많은데 근데 이건 이제 잠깐 얘기 드렸던 거고 공모주와 연관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그동안은 진짜 올해 상반기까지는 SK 바이오판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공모할 때 공모가가 별로 높게 책정 안 됐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작년 중반 이전까지만 해도 공모하면 미달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모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 공모하고 상상해 가십니까? 올해 기준으로 공모하고 나서 가격이 떨어져.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공모가 인기가 없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낮은 가격에 공모를 해서 히트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모만 하면 주가 빵빵 뜨게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빅히트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전부터 조금 기미가 보였는데 카카오 게임즈부터 기미가 보였는데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격 책정이 다 돼서 들어왔어요. 적지 않게. 그 회사가 갈 수 있는 최상의 조건으로 그냥 가격을 책정해서 이렇게 사세요라고 준 것 같아요 저희들에게. 이 회사는 이만큼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라고 하는 가격으로 이제 상장을 시켰는데 그렇죠. 그 가격에 2배 거래가 되고 4분을 터치하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한가를 딱 터치하고 왔고 그 4분 동안 이제 그 주식을 사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마 그 회사가 상장 폐지될 때까지 가장 비싼 주식 가격으로 남아있어요. 아니요, 잘 되길 빕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제 예상은 맞을 겁니다. 저는 반드시 전 고점을 돌파하는 회사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미들 사이에서 제가 가장 비싸게 산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짤이 도는. 아 그래요? 한 주 정도야 기념품으로? 그러니까 너무 출고 신청을 해서 한 주 종이로 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액자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장을 할 때 뭐 상장하는 방식도 조금 바꾸고 개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고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격도 개인들이 뭐 어차피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그 장외 시장 이런 걸 왜 말씀드리냐면 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정 가격이 설정 안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말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비싸게 공모가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 방송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모까지만 해라. 더 이상 하지 마라. 공모까지만 하고 공모된 이후에 참여하는 거는 왜냐하면 공모가가 이미 충분히 올라와서 지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공모가로 워낙 돈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쭉 한번 올려주잖아요. 이건 이건 근데 사실 투기를 권하는 건데 어쨌든 뭐 그거는 가능한데 그 이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투기가 될 수 없는 게 1억을 넣어도 2주씩 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투기성으로 되진 않고 정말 지금 현재 공모를 신청을 하면 현재 기준으로 공모를 신청하면 은행보다는 조금 더 나은 이자를 물론 빠른 시기에 획득할 수 있는 거 정도 네네. 뭐 그리고 이자 정도 갚을 수 있을 정도의 수익은 걷어줄 수 있으니까 그거가 투기가 공모를 신청한 건 투기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된 걸 사는 거는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 지금부터 공모가 자체가 싸게 옛날처럼 싸게 안 나온다는 거는 꼭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각도기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공모 시장이 무조건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따상, 뭐 따따상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좀 지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 되면 좋겠는데 지금 비싸게 책정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유의를 좀 하시면서 회사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각도기님께서 시장 자체가 막 3월달처럼 큰 폭락이 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번 예측은 맞추실 수 있죠. 이번에 틀리면 진짜 큰일 납니다. 다음번에 올 때 제가 그냥 빈손으로 안 와요. 제가 뭐 도끼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저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네. 네. 잘해보겠습니다. 네. 네. 괜찮아. 괜찮겠죠. 떨려. 아무튼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도 되지만 조금 가볍게 또 한편으로 뭐예요? 조금 이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 또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 꼭 이야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각도기님을 만나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때도 지금처럼 말씀해 주십시오. 벌써 끝났어요? 오늘은 좀 짧게. 금방 끝나네. 배가 고파.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 했다 맞죠? 네, 안녕.